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유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상대방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머의 어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아주 새로운 뜻이 나옵니다. 바로 흐르다라는 뜻인데요. 라틴어 중에 흐르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말이 유머라고 하네요. 그런데 참 우연이죠. 우리 삶도 흘러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 사람은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이 유머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해 볼까 합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웃게 해주며 함께 흘러가는 삶, 그게 진정한 유머의 뜻이 아닐까 하고요. 오늘의 게스트도 이런 유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아주 활기차고 언제나 봐도 항상 웃는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이들까지 웃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멋지게 유쾌하게 흘러가는 성우분 모셨습니다. 남도형 성우님과 함께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DJ 백승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저의 동기 KBS 32기 남도형 성우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형이 남도형 성우님이라니까 되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32기 백승철 성우님의 동기 남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주 오랜만이죠. 그러게. 예. 네. 마지막으로 본 게 그때잖아요. 강가 때 같은데, 강가? 한강가에서 우리가 이수동에서 만났을 때. 네, 그 드시 할 때가 마지막이었나? 그치, 나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인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뒤에는 없었나? 못 봤던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또 반년 넘게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빠르다. 아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만날 수 있으니까. 아유,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그래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황. 뭐 이제 저도 뭐 이것저것 솔직히 이제 한 분야만 파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를 알고, 네네네.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시작한, 예를 들어 뭐 진짜 국한된 것만 보면은 10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만 쭉 하는 그 미래로 쭉 가기에는 후배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좀 더 국한하면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10대만 하기에는 이제 너무 나이가 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한없이 한 분야만 머무는 게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한 거 아니지만 유튜브도 했었고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 외에 뭐 이런저런 뭐랄까 일들을 찾아가지고 MC도 보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근래에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좀 다양한 방면으로 두루두루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장인분들에 비하면 활동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제 구멍을 여러 개 파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요즘이 근황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MC로 살고, 하루는 유튜버로 살고, 하루는 오디오북 리더로 살고, 하루는 더빙하고. 그렇죠. 예, 옛날보다 많이 바뀐 게 이제 일주일 내내 더빙만 하고 살았다면 요즘은 이제 하는 이 음성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다양하게 얕게 많이 하는 그런 근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딱 그렇게 살고 계시네. 근데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산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도 뭘 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고 계신 분이시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예, MC력도 대단하시고 아니에요. 워낙에 두뇌 회전도 빠르고 순발력도 있는 데다가 말씀도 참 잘하시는 분이어서 MC력 대단하시죠. 사기치기 딱 좋은, 저한테 사기 당하지 마세요 다들. 자,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못 갔어. 아유, 못 갔어요. 계획은 언제신데요? 그 우리 협회 휴가 때 8월이었지. 8월 1일 날. 1일 날이었지, 맞아. 1, 2, 3 이때였어. 1, 2, 3인데 이때 가려고 시작했다가 제가 주력하는 게임이 이때 업데이트가 된 거야. 아이고. 하필 근데 또 이게 그 이제 막 게임 말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쿠키런 킹덤을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내가 미키마우스 성우인데요. 제가 그 콜라보가 된 거야. 그건 알고 있었거든. 미리 녹음했으니까. 근데 그게 7월 31일 날 업데이트가 된 거야. 딱 공식 성우 휴가 기간에. 그래서 막 트위터에 계속 올라가고 막 조회수 막 사람들 막 라이브하고 하는데 이걸 놀러 가야 되나?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편집장하고 다 같이 그냥 일하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안소희 누나하고 같이 뭐 하고 막 동기들도 불러가지고 또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휴가가 가버렸어요. 그냥 집에서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의미의 휴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어딘가 떠나고 싶을 텐데 네. 계획은 언제쯤 그러면? 계획은 지금 보니까 추석 연휴.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3주 남았으니까 남았네요. 그때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가세요?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에 꽂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영우를 보다가 멈추고 우리를 먼저 보고 있는데 제주도가 요즘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제주도 가지 않을까. 근데 비싸 지금 휴가 때는. 비싼 데다가 렌트비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 렌트비에 곱하기 1.5배에서 2배가 기본이에요 지금이. 그냥 그래서 저도 가고 싶다가도 야 내가 이 렌트비면 조금 거짓말 못해서 차를 한 대 사겠다 할 정도로. 그 배우 이병헌님이 거기 나올 때 그 용달 타고 다니시면서 직접 가거든요. 목포 가서 직접 가볼까 내 차로. 그것도 괜찮아요. 목포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고민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제주도로. 여하튼 3주쯤 뒤에 형 갔다 왔어요 어디? 못 갔습니다. 그대가 부산쯤에 저기 뭐 제주도에 계실 때 저는 부산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바다 건너 그대의 향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도영 성우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뭐 익히 잘 알고 계신 성우님이시지만 우리 남도영 성우님을 또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얼마든지 다 열심히 또 특히나 또 저희 동기 제가 또 다른 형님의 방송이기 때문에 안 할 말 못 할 말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문제가 안 되게. 네, 뭐 삐처리하면 되고 편집하면 되니까요. 숨겨진 말까지 다 할게요.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영님, 승철님. 정말 바빠 보이시는데 도영님과 승철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는 낙? 이런 거 있으실까요? 난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 하는 성우님들의 활력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첫 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야 이럴 텐데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입금? 인정.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페이가 이게 뭔가 이게 들어오면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지 않고 이제 제안을 하는 단계가 됐어. 그렇게 해버렸어. 왜냐면 내가 필요한 거라면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가? 왜냐면 그걸 단박에 거절하면 오히려 그게 더 신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왜 나한테 컨택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치가 서로 부합이 안 맞으면 그거는 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 하는 게 생각보다 그게 성공했을 때 기분이 좋고 이 새끼 돈 맛들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쉽게 그러겠지만 저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나가는 돈이 많아요. 좋은 의미로. 저 굿네이버스 이달의 인물 뽑혀가지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터뷰 해봤거든요. 한 달에 그것도 그렇고 후원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걸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후원 나가는 돈이 한 달에 300 넘어. 나 사실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내 방송에서도 얘기 안 했어. 그래서 거기다가 어머니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씩 드려. 뭐 10만 원이 필요하고 뭐하건. 그런 게 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나.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 그때 바보 같은 게 나한테 잘 안 써요. 쓸 시간도 없죠. 그래가지고 장비 바꾸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나 옷도 내 캐릭터 옷이지 명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자랑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명품이요. 미키마우스 하는 사람이 미키마우스 옷 입고 있는 게 얼마나 명품이요. 여기 지나가봐 그냥 미키 덕후인가 그래. 몰라 내가 붙이지 못하고. 그래서 첫 마디로는 그렇게 입금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을 말하지만
요즘은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한 건데 후원 금액 이런 것들은 근데 그렇게 어, 하시는 거 되게 훌륭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돈을 더 이렇게 악착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쓸 때 되게 힘이 나더라고. 가치 있게 돈을 어, 벌어서 가치 있게 쓰시는 거니까 네, 그건 정말 훌륭합니다.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지만 말은 네, 못하지만 네. 곳곳에 매달 필요한 멤버들이 음, 음, 있거든. 음, 가지고 음, 나 지난달에 이제 굿네이버스를 촬영하다가 알았네. 한 달에 그렇게 음, 나가는지. 음. 그래서 나의 힘이 나는 건 입금. 멋집니다. 아니, 좋은 거죠. 너무 웃기다. 프리랜서의 대답이. 세계에서 그 왜 가끔 영화 배우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입금되는 거 봐서 살도 쫙 빼기도 하고 살을 찌우기도 한다고. 그렇죠. 형은 뭐가 있어요? 저는 입금이라는 말에 저도 강력하게 동의하고요. 더불어서 그냥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개운하게 샤워할 때 오. 요때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할 때 워낙에 또 커피 좋아하는 놈이니까 아우. 그때가 소소한 활력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멋있는데? 그러시겠지. 근데 너무 현실적이고 저는 소소한 낭만적인데? 피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이 얘기도 이제 하게 된 거고. 네네네. 자, 아주 훌륭한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디제이님, 도영님, 두 분은 K사 동기시잖아요. 거기다가 나이 차이가 조금, 아주 조금 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영님께서 많이 어릴 때 합격하셨으니까, 그런 두 분의 전속 시절이 궁금합니다. 전속 시절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에피소드. 아까 내가 방송 전에 말한다고 했는데, 뭐 문제될 말은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추억이고, 사실 이제 승철이 형 같은 경우는 백승철 성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묵한 스타일이고 좀 이제 친해져야 또 대화를 많이 하고. 그죠. 근데 전속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정말 말년 3년 차 때 저희가 3년 동안 했잖아요. 네. 마지막 차 때는 3년 차 때는 꽤 있었는데 1, 2년 때는 거의 없었거든. 우리가 대화할 일이. 생활에 치이고 바쁘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형하고 나하고 부딪힌 건 거의 없었지. 그렇죠. 이제 형은 부딪힌 한 명이 있었지. 네. 이렇게 뭐 동기들이 뭐 다들 개성이 강하니까. 저도 있었죠. 저희는 정영석하고 제가 많이 부딪혔는데. 그렇죠. 프리스타일들. 그러더니 나중에 그때 정말 서로 동기인데도 서먹했던 시기에 하나의 계기로 내가 형을 이제 되게 편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형이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기억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원래 나한테 사람이 자기한테 밥 사주고 소개팅해준 사람은 평생 따라야 되는 사람이야. 기억이 나. 그랬죠. 너무 미안한데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뭐가 어려운 실명 말하면 되지만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참 신기한 게 기억나는 건 형이 그걸 해줬다는 행위만 기억이 나고. 그래. 그게 되게 강렬하게 고맙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친구랑은 뭐 몇 번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생활에 지쳐가지고 흐지부지 됐지만. 그랬죠. 그 기억이 되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때. 떠오르더라고. 소소하면서 되게 참 그 바쁜 와중에 그런 걸 어떻게 해줄 생각을 하고 내가 나갔지.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많이 바쁘던 시기였는데 전속이. 지금 생각하면 참 바쁘지 않아도 될 부분도 바빴고. 그때는 그랬는데 정말 바빴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와중에 그걸 갔어. 이렇게. 네. 참 그때가 24살 때였네요. 그때 백승철 님이 저에게 소개팅을 해줬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예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아주 착하고 똘똘하고 그런 분이었죠. 네. 저는 그분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거든요. 진짜? 네. 결혼했겠다. 그랬죠. 이제 시간이 그쵸. 그럼요. 시간이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얘기해도 괜찮은 거지 방송에서 내가 이 소개팅 뭐 해줬다는 실명은 안 하고 그 정도는 했잖아. 상관없죠. 뭐. 신상 털기 아니니까. 그럼요. 예. 네. 신상을 타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 나이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저는 종종 보고 이제 조만간에도 한번 보자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안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형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그 얘기는 저는 이거는 안 해야지 했던 건데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내가 사귀지도 않았고. 네, 참
그래요. 만났었으면은 참 예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인연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았었던 거니까 소개해 준 사람으로서는 소개해 줄 때까지만의 그쵸. 나의 몫이고 그 뒤는 두 분의 몫인지라 뭐 네. 그런 거지요. 네. 나중에 꼭 만나면 안부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네네. 승철 성우님, 도영 성우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말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거나 말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이때 뇌에 힘을 주고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 화가 많아져서 말 실수를 하게 될까 봐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어렵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쉽네요. 왜냐면 아. 너무 어릴 때 성우가 돼서 방송 일을 너무 일찍 해서 잦은 실수와 그거로 인한 구타와 폭행과 농담과 진담 그리고 상처와 후회와 그런 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게 이제 필터링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체득이 되면서. 전속 때 이제 했던 몇 개 예를 들어 뭐 되게 혼났던 게 이제 방송을 같이 이제 몇 번 했던 연예인분들 라디오 DJ 거기 할 때 네네네. 나가서 이제 그때 했던 거에 대한 비유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때 예를 들어 그런 거였어요. 뭐 재밌는 동네에 살던 독특한 사람들 그런 게 주제였어 토크 때. 그러니까 막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얘기를 잘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우리 동네도 있었다고. 우리 동네에 요거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어릴 때 24 때. 살짝 맛이 간 누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넘어갔어. 그리고 그날 회식이 있었거든. 그분이 유명한 배우님인데 한 분은 개그맨이고 엄청 혼을 내는 거야 날.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맛이 간다. 아니 무슨 그런 함부로 된 얘기를 하냐고 장애인분들 막 가뜩이나 힘드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엄청 혼났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도 말을 뭐 실수 아닌 실수 되게 오해도 많았지만 그런 걸로 사과문을 올린 적도 있었고 다 20대 때 얘기인데 30대 초반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심스러워하고 거꾸로 그걸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처 입은 것보다 그 말로 인해서 뭔가 역지사지로 가니까 실제 그걸 보기도 했고 이렇구나. 아유 조심해야겠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뒤부터는 잘 그게 알아서 그냥 되게 편하게 뱉는 것 같이 되는데 알아서 필터링이 되더라고요. 물론 100이면 100 다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 배우분께서 그 당시에 좋은 말씀 해주신 거네. 그 뒤에 붙었대. 엄청 많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있었고 다른 분들한테도 방송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스스로 굴르고 깨지는 절차탕마라고 하죠. 그게 최고예요. 누구셨죠? 아까 근데 힘들겠지만 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 네. 겪어봐야 알게 되겠지만 네. 사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참을인자 자체가 심장,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잖아요. 그래. 그렇잖아요. 참을인자가 마음에 칼을 꽂는다.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얘긴데 상당히 고통스럽더라도 네, 필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알게 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성적으로 느끼시고 계시는 거 있으시니까 그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이란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의 철학자 중에 1000년 전쯤에 사디라는 분이 계셨는데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보다는 낫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못하면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000년 전에도. 네. 그러니 항상 말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시대가 변해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아직 뭐 남도영 성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거를 몸으로 배워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배울 것들이 더 많겠죠. 아마 사연 보내주시는 분께서도 계속 배우시면서 그렇게 필터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영님, 승철님, 요즘 일상에서 소소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소소하게. 근데 이 밑에 뭐야? 형, 승철님 비빔면 이야기 말고 다른 걸 뭔 말이야 제가 이게? 전에 작가님께서 써주신 거가 예전에 소소하게 행복한 것 중에 저는 어. 여름에 비빔면 먹으면 되게 행복하다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나 큰 에피소드가 되게 궁금했네. 원고 보면서. 네, 그런 얘기고요. 자, 혹시 소소한 행복 말씀해 주세요. 난 이거 완벽하게 있어. 음. 진짜 근래예요.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사실 누구랑 먹는 걸 별로 싫어하고 네. 이제 혼자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먹으면서 갤럭시 버즈를 끼고 이게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휴대폰 보이시겠지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받쳐놓고 드라마 보면서 먹는 거. 근데 난 요즘 약간 변태인가 봐. 좀비 드라마 보면서 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농담으로 좀비도 맛있게 먹고 나도 맛있게 먹나. 근데 내 근래에 지금 보는 게 지금 3개인데 이제 좀비 네이션이라고 이제 G 네이션이라는 게임으로 여기 넷플릭스 있는데 되게 길은데 그거 좀비는 너무 좋아해서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랑 이제 우영우랑 그 우리들의 버스를 보는데 아무래도 좀비물 볼 때가 제일 맛있게 밥을 먹게 되고 우영우는 먹다 보면 먹먹해져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힘들어지더라고. 그 우리들의 브루스도 그렇고. 그래서 네, 좀비랑 함께 같이 맛있게 먹는. 좀비물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그 20분여 정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올 때가 되면 이제 막 두근거려지고 약간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한 2끼 정도 있는데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데 그 시간이 행복해요. 되게. 오롯이 나만의 즐기는 시간. 너무 재밌어. 그때 보면 그 시간이 시각적으로도 미적으로도. 아까 좀비는 약간 농담만 진담 아니고 그냥 그렇게 OTT로 드라마 켜놓고 밥 먹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먹으면 이걸 못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 약간 기피하게 돼. 그러니까 같이 먹긴 하지만 당연히 아쉬워져. 같이 먹는 시간도 물론 되게 좋지만 바쁜 와중에 그 혼자만의 내가 밥을 먹으면서 뭔가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그 시간 좋지요. 그렇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그 비빔면 말고 뭐 딴 게 있어요, 형은? 비빔면 말고 소소하게 또 행복함을 느끼는 거. 짜파게티 시리즈로 가. 짜파게티 얼마 전에 한 박스 또 사놨고 비빔면도 한 박스 또 사놨는데 그거 이제 여름 동안에 또 다 먹어야겠지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도영님은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저는 운전을 안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다 보면 저희 전철역 앞에 분식집이 있어요. 빨간 오뎅이라고. 그 앞을 지나가면 그렇게 떡볶이 냄새가 맛있어요. 참는데 냄새만 맡고 지나갈 때 참았다라는 뿌듯함과 함께 그래도 이 냄새가 진짜 맛있긴 하다. 그거를 딱 지나치는 순간 또 바로 그 다음에 국화빵 또 집이 있어요. 푸드트럭이야 집이. 동네가 좋은 동네인데. 그 2군데를 딱 지나갈 때가 정말 개미 쪽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힘든데 그걸 딱 지나가는 순간 됐다. 내가 참았어. 이런 뿌듯함이 있죠. 거기서 한번 행복함을 느끼긴 합니다. 네, 체중 조절과 칼로리 조절인가요? 먹고 싶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못 참고 떡볶이 2인분을 그냥 먹어버렸네요. 2인분. 네. 칼로리 1000칼로리 넘겠다. 그럴 거예요. 오뎅까지. 칼로리에 나도 노예여서. 어묵이라고 해야 되죠? 오뎅이라는 말보단. 어묵도 이제 한 3개 같이 먹었네요. 1200, 300칼로리쯤 되겠다. 한 번쯤 그래 봐야 되잖아요. 잘 참으니까. 자, 다음 질문인데 요거 한번 도영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가 지금 떠올라야 되지?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나는 아까 말했던 게 바로 떠오르는데 역지사지. 요즘 정말 많이 생각하는 거라서. 그렇죠. 역지사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칼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즘 나 근래에 그런 간판 많이 봤거든. 그 원래가 있던 밈 같은 단어인데 횟집에서 봤어. 그걸 회는 살안쪄. 네가 찌지. 약간 그거잖아요. 네가 찌지는 없었지만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음식은 죄가 없죠. 찌고 나서의 나의 모습. 그것도 역지사지로 떡볶이를 먹은 뒤에 하루 뒤에 나와 지금의 나의 심정을 역지사지로 바꿔보면 그것도 가능해져.
그래도 먹어야지. 가능해져. 그러면 내일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거에 따라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많이 먹겠다 싶으면 안 먹을 수 있고 그게 돼 생각보다. 전 그래요. 네, 어떤 분은 그 한 번의 식사를 너무 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두 끼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우님 중에. 아 그쵸. 예. 네, 몇 분 계신데 음. 네, 그 한 번의 식사를 위해서 두 끼를 참는 그것도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지사지. 아까 뭐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그 위에 했던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남아서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말 방법. 결국 상대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떨지 생각해 보면 네. 뭐 다양한 분들이 듣겠지만 어느 정도의 공통선이 있긴 하거든 그게. 네. 그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건 역지사지네요. 좋은 사자성어입니다. 역지사지. 살면서 꼭 계속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도영님과 함께 이 자리에 딱 같이 있는다 17년이 지났는데 아까도 도영님이 전석대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네. 요때 느껴지는 사자성어는 저는 딱 고진감래 떠오르네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네,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갈 일도 또 대단히 그러게요. 멀지만 또 같이 또 잘 갈 거니까. 자, 역지사지와 고진감래 저희가 드리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믿는다기보다 그냥 성우가 될 과정으로 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거 외에는 딴 일을 못했고 그걸 몰랐었고 거꾸로 그걸 알았다면 그게 운명이 아닌데 모르게 모든 걸 했던 행동이 다 이걸 위한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았고 그 아직도 이제 제가 가끔 인터뷰에서 말했던 게 이제 20살 때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그 좀 요양을 하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너무 어릴 때부터 힘드니까 아 얘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바로 이렇게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사주를 봤는데 그건 워낙 많이 했던 얘기지만 말을 하면 사람이 보인다. 그 말을 하고는 아나운서나 성우 해봐라. 아나운서 먼저 갔다가 성우까지 온 건데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우 되면서도 성우를 한다고 말을 하면 사람이 보이나? 이건 좀 약간은 맞지만 아닌데. 근데 그 당시가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는 말을 하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게 진짜 재밌는 게 유튜버까지 가는 게 그거였나 봐. 방송을 켜놓고 말을 하면 사람이 모이잖아. 시청자들이 들어오고. 너무 근데 그거 말고도 행사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운명 팔자, 사주팔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참 진짜. 그런 과정들을 10대 때부터 겪어온 것 같고 애니메이션 게임을 좋아하고 또 남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그랬던 모든 생활의 패턴이 이 직업을 위한 밑바탕이 됐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운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믿는다 자체가 글쎄 이 질문 자체가 딱 이렇게 좀 더 바꿔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운명을 믿으시나요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마찬가지겠다. 운명이 있다고 믿나요라기보다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그러니까 얘가 이 유무 존재를 지금 물어보시잖아.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얘는 자체가 이미 있다라는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이라는 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운명이라는 건 있죠. 저도 운명이라는 건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운명은 개척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물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까지 가지 않고 어떤 나의 주어진 길, 나의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있죠. 네. 도영님이 걸어오셨던 길도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한 길이었고 저 또한 생각해보면 제가 흘러왔던 여러 가지 삶들이 역시 이거를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영님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어떤 말로 또 다른 어떤
많은 대중들이 또 한번 올 시기가 한번 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단계 아니고, 아니고, 제가 가끔 네. 신기가 도는데, 도영님의 또 다른 어떤 큰 일이 또 한번 있으실 거라고, 네, 좋은 일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역지사지, 그리고 고진감래 등등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는요. 남도영 성우님의 ASMR 시간인데요. 아유, 기대가 되네요. 자, 와. 그러면 이제 슬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있잖아. E 이퀄은 mc 스퀘어. 다시 말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라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 하고 B변의 길이를 C라 하면 A2 플러스 B2 이퀄은 C2가 성립하게 돼. 즉, 직각삼각형의 B편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나머지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과 같다는 거야. 네. ASMR 남도영님의 ASMR이었습니다. 네. 이거 언제 드실래나 이걸? 주무실 때 잠 안 올 때 과학이 내용이 좀 복잡하면 좀 머리가 안 돌아가면 졸리니까 주무실 때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계속 듣고 다니시면서 이거를 외워버릴 수도 있죠. 어우, 일상에서 들으시다가는 잠깐 꼬박 조시다가 쿵 할 수 있어가지고. 좀 공기 반 소리 반 하셨기 네네네. 때문에 일상 중에는 아마 졸음과 함께 그러나 역시 마력의 보이스이므로 잠이 더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도영님의 ASMR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은요. 밸런스 게임 시간인데 네. 아이 뭐 뭔지는 아시잖아요. 밸런스 게임 그죠? 그쵸? 뭐 굳이 뭐 설명해도 필요할까요?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궁금해요. 저도 이거 진짜 궁금한데 어떠실지. 자, A 아니면 B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면 A 혹은 B라고 대답하시면 그렇게 돼요. 할까요? A, B로? 네. A, B가 아니고 자, 먼저 어린 미소년 같이 맑고 고운 목소리 미소년 아니면 품격 있는 중장년의 깊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 미소년 아니면 중장년. 자, 하나 둘 셋 중장년. 오. 왜요?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돼가니까 옛날엔 안 나오던 그런 소리가 나와요. 형도 이제 느끼겠지만 그쵸. 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 위도 되고 밑에도 되니까. 아직은 이제 그게 공존하는 시기? 어느 순간 점점 이제 미소년 쪽은
조금씩 이제 사그라치겠죠.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사그라지려면 30년 더 있어야 돼. 이제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20대 때 항상 전속돼 꿈꿨던 소리가 형이나 음, 장민혁 형이나 음, 그런 소리였는데 물론 둘의 소리와 너무나 지금도 다르지만 깊이나 느낌이 너무 다르지만 음, 내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성우로서 이것저것 하기에 좀 안정기에 접어든 목소리가 아닌가, 연기가 아니라. 음, 그래서 일을 할 때 편하고 확실히 하는 일들이 많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음, 내레이션도 늘어났고 음. 이것저것 하는 게. 그래서 참 감사한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던 게 많이 이제 20대 때 꿈꿨던 그런 게 너무 되니까. 종종 방송에서 내레이션, 아,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듣다 보면 아, 예전에 나왔던 도영이의 보이스하고 요즘에 나오는 보이스가 가끔 다를 때, 그치, 이럴 그치. 때가 있었어. 맞아, 맞아. 근데 그 느낌을 지금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음역대가 넓어졌다. 너무 어. 그게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한 시기여서 중장년이 좀 더 전 택하게 됐습니다. 음, 미소년의 소리가 되게 부럽기도 한데 저도 음. 전속 때부터 야, 저런 소리가 있구나.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소리들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미소년 드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마소년 말도 안 돼. 내가 미소년 말도 안 되고 예전에 그래서 저기 그 음. 민혁이가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음. 주인공 할 때였는데 거기에 내가 중학생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게스트처럼. PD분한테 진짜 왜 이러나 나를 그렇게 싫어하나? 내가 이날 이후로 앞으로 그 방송사에 갈 일이 없겠구나 했는데 정말 그 뒤로 갈 일이 없더라고. 헐. 그 뒤로 가기까지 한 7, 8년 넘게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미소년은 아니라는 거 그때 알았고 품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중장년의 보이스로 계속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미소년의 소리는 감히 제가 엄두를 낼 수 없는 소리다 라는 의미로 저는 중장년을 골랐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요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나 지금 일부러 안 봤거든요. 네. 안 보기 잘했네. 야, 오디션 10번 떨어질 때마다 1억 받기 대 오디션 안 떨어지기. 바로 갈까요? 네. 둘, 셋. 오디션 1억 받기. 안 떨어지기는. 달라. 우리 달라. 음. 난 1억 받을래요. 이거 오디션 근데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래에는 이제 나 이제 비일비재한 정도가 아니어서 저는 사실 팩트를 그대로 다 말하는 편이어서 초창기 때 주목을 엄청 받았는데 그땐 아예 그냥 그 깜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떨어졌던 시기. 그리고 조금 알다 보니까 인제는 슬슬 되면서 경쟁자가 한동안 잠깐 없어가지고 독식을 했던 시기. 그리고는 이제 후배들이 점점 나오면서 밀리던 시기. 지금은 아예 밀리는 시기. 그렇게 나눠져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성우계가 NBA 마이클 조던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해. 마이클 조던이 황제였을 때는 그때 잘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입신양명을 많이 못했는데 그랬죠. 조던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조던 시대로 돼가지고 이제 너무 존경했던 코비 브라이언트 그 외에 뭐 빈스 카터 뭐 레지 밀러 다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시기가 온 것처럼 성우계에도 마이클 조던의 버금가는 그 이상인 성우계 이제 강수진이라는 성우님이 탑으로 모든 걸 다 하시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포스트 강수진 시대가 오면서 이제 남도영을 필두로 그 앞에 또 뭐 엄상현 형님이나 다들 계시지만 그러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게 지금 같아. 지금은 주인공 시대가 너무 많아져서 누구 한 명이 독식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몇 명.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니게 되지 않았나. 남도영 성우님이 한참 지금도 한참이지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남도영의 시대 아닌가? 아니에요. 10번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옛날엔 10번 보면 한 번 떨어지거나 10개 다 됐어요. 어느 순간 5대5가 되더니 이제는 10개 보면 2-3개 돼요. 2-3개가 되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 수치지 어떨 땐 10개 보면 하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정도로 그런 시기가 와서 언젠가 한 번은 체크했거든. 계속 떨어지길래 12번째 오디션이 되더라고. 그 PD님한테 연락받고 끊고 울었어. 그 마음고생이 되게 있었더라고 내가. 그 민왕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일본 거 그거 할 때가 12번째 떨어진 때 딱 됐는데 그만큼 이제는 너무나 많은 후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오디션 안 떨어지기가 좋은 거지. 이 형이 잘못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10번 자체가 오는 텀이 어느 정도일 줄 알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어요. 아니, 뭐 1년에 우리는. 10번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년에 10번도 감사하고 사실 그것도 이제 어려워. 아, 진짜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실속을 챙기게 되더라고. 후자가. 나는 왜 그랬냐면 네. 10번 떨어질 때마다 1억을 받으면 그래 1년에 1억씩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오디션을 볼 만큼의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근데 그 수치가 저는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번도 너무 감사한 거라. 그렇죠. 1년에 10번 보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10번 나도 근래 10번이 될까 1년에 안 꼽아봤는데 많이 어려워요. 안 떨어지면 계속 그때마다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세요? 저는 떨어지면 오디션 안 보고 나를 부르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하면서 그치. 오디션 떨어질 때 10번 세서 1억 받고 그 돈을 잘 모아서 작품을 제가 만들게요. 그때 와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는 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가겠습니다. 진짜로. 오디션 안 보고 부를게요. 페이 잘 지급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네. 양쪽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기 아니면 양쪽 발바닥 정중앙에 모기 물리기. 눈두덩이냐 발바닥이냐인데 하나, 둘, 셋. 발바닥. 이건 질문을 하는 자체가 사실 너무 쉬웠던 게 우리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특히나 성우들이 하려면 눈으로 시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자꾸 신경 쓰이면 NG가 날 것 같아요. 발바닥은 뭐 가려워도 견디면서 할 수 있잖아. 내게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 눈은 이렇게 하면 자꾸 뜰 때 간지럽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일할 때 지장을 주잖아요. 발바닥으로 말하진 않잖아. 또 다른 의미로는 눈두덩이는 바로 보이는데 발바닥은 안 보이니까. 형도 그렇게 보셨군요. 또 참을 수도 있고 발바닥은 좀 더 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따뜻한 물에다가 발 담그면 덜 간지럽죠. 버물리 바르면 돼. 버물리 발라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도영님께서 문제를 또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건 난 답이 나왔다. 여러 나라를 1년간 여행 대 한 나라를 한 달간 여행. 둘, 셋. 여러 한 나라를 나라. 한 달간. 다르다. 전 이건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나라를 짧게 1년간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곳에 한 달 있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 그래. 제주도도 가면 우리가 대부분 많이 가야 3박 4일? 4박 5일 간다 그러면 제주도에 그렇게 길게 가?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제주도 한 달 살이라는 그 유행이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7년 전에 삼촌이 제주도 서귀포 쪽에서 지금 의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 살고 계시네요. 그러면. 신상 털어도 되겠다. 우리 삼촌 아니까. 고려 가정의원 고동윤 원장님 서귀포에 이제 제주고시여서 이제 제주 할망님들이 되게 많이 오신대요. 제주 사람이래 이러고 서귀포에 서귀포에 크게 하고 계세요. 가정의학과하고 이제 물리치료하고 다 하고 계신데 그때 6년 전에 갔을 때 삼촌이 골프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도민 할인이 되더라고 거긴. CC가 다. 삼촌이 거의 언더로 치시는데 진짜 잘 치시는데 10% 20% 할인? 모르겠어. 난 안 치니까.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내려가서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그러시겠네. 뭐 김포 의정부 병원 안 되면 고민하시고 막 그랬다가 이제는 너무 편하게 하시면서 보는데 매일 이제 병원 딱 9 to 6잖아. 딱 6에 끝나고는 이제 저녁에 연습장 가고 주말에는 필드 나가고 끝나고도 나랑 술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딱 들더라고. 여기 한 달만 살아보고 싶다. 어떨까? 그래서 그때 한 달 여행에 대한 부분이 로망이 됐군요. 한 곳에 오래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여행 투어 다니는 것보단 과정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앞에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한 나라를 한 달간 여행은 아니지만 이 일로 여러 군데를 한 달씩은 있어봐서. 거꾸로 우리 거꾸로네. 똑같은 얘기네. 제주도도 저는 처음 제주도 갔을 때가 8박 9일이었거든요. 오, 엄청 길게 하셨네.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한번 놀러 가자. 알바해서 돈 모아놓은 걸로 한번 가자 해서 7박 8일 예정하고 갔다가 하루 더 있다가 왔죠. 그래서 그래 봤으니까 저는 또.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를 1년간 한번 다녀보면 어떤 느낌일까가 되게 궁금한 거고 도영님은
한 곳을 한 달간 있어 보면 어떨까가 또 궁금하신 거니까. 네, 근래 인제 저도 인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친해졌으니까 하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유명했던 홍진호 형님이 네네네. 진호 형님이 또 이제 포커 대회 프로 포커를 하시거든. 그래 가지고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거긴데 도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형님이 포커하러 인제 대회 우승했거든요,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한 달 반을 갔다 왔어요. 매일매일 인스타에 올라갔는데 라스베가스 갈 만하죠. 한 곳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 맛있는 거 먹고 쇼 보고 가끔 카지노 재밌잖아요. 빵빵빵 하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슬롯머신 이런 거. 가끔 놀다가 공연 보고 자고 먹고 그렇게 한 달을 가고 싶은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제주, 베가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라스베가스는 호텔에 숙박을 하려면 또 밑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카지노가 다 밑에 있어서. 난 숙박하러 갔는데 자연스럽게 동선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거든. 네, 그것도 뭐 하나의 관광 코스니까. 근데 그냥 그런 이국적인 도시에서 한 달을 머물고 싶은 게 있어요. 스위스, 베가스, 제주도. 난 세 개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꼭 그래 보시기를. 쉽지 않지만 한번 꼭. 그럴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안 돼. 그럼 일이 없어지는 건데. 아니지. 가서 하면 되지. 가서. 아니 고정 나 그 생각 했거든.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만 한 달을 내가 지금 가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하던 고정들이 다 교체가 되고 돌아왔을 때 황망해지겠더라고. 지금은 안 되고 좀 더 있다가 가는데 가서 일하면 돼요. 가서 마이크 들고 가면 돼. 근데 되게 높은 선배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남도형이 아니면 되는 일은 없어. 그 말이 난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 그 옛날에. 그분이 날 싫어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고 뭔 얘기를 하다가 딱 했는데 굉장히 그게 강하게 들어오더라고. 그거는 그죠. 프리랜서 세계에서는 진리니까. 네.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비워도 어우 무서워요. 안 돼요. 아유 마이크 들고 가면 돼. 과감하게 가볼 만도 해요. 분자 이동이 돼야 돼. 자, 다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26살이라는 가정하에 수입이 안정적이지만 흥미가 없는 직장인 아니면 미래와 수입이 불안정하지만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흥미없는 직장인 해보고 싶은 일.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흥미없는 직장인. 나는 해보고 싶은 일. 바로 못했네요. 아니요. 답을. 했었어요? 아니 지금 저는 미리 이거 한번 봐서 그랬구나. 미리 체크를 해왔었거든요. 수입이 안정적이지만 흥미없는 직장인을 하겠다. 네. Why? 프리랜서로 지금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살고 17년 있죠. 동안 우리가 네. 17년 차가 됐잖아요. 이제 진짜 발렌타인 17년 차. 맨날 농담으로 그러는데 네. 프리 17년을 해보니까 정말 일반 직장인 분들과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 그럼요. 삶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볼 때 직장인데 프리야. 딱 네, 보니까 그 네. 질문 자체가 프리 17년을 생각해 보면 남들은 항상 나도 물어봤어요. 되게 위에 탑인 형님들이 계시니까 성우 중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몇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 몇 분을 물어봤는데 이분은 안 그러겠지 물어봤는데 그분도 그 다음 달을 걱정하고 항상 걱정하더라고. 근데 이게 안정적이면서 쭉 가는 직장이 있다면 나는 다음번에 이런 삶을 택하지 않을까. 흥미가 없어도. 항상 뭔가를 새로 개발하고 하는 게 내가 즐거워서도 있지만 항상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게 수입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수입이 되고 나면 수입이 안정적이 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흥미가 없는 일을 하더라도 다른 무언가를 일 이후에 찾으면 되니까. 6시 이후의 삶을 살아본 게 너무 뭔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좀 생각이 많네. 불안정하지만 꼭 우리 이미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러고 있죠. 여전히 이 길을 택하시겠다. 그런 네, 건가요? 아마 다시 태어나도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 분명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난 네. 첫 직업이고 저는. 네, 그렇죠. 도영님은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들어왔으니까. 입사해서 가을에 졸업했죠. 3월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2월 3월에 말? 그때 계절학기 듣고 결국 나 그 졸업장이 가을에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우리가 그 봄에 졸업 축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봄이었나 그때? 응. 아니야 봄에 그때 겨울에 계절학기를 들었다. 입사해서 응, 1, 2월이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학교를 못 가고 입사증을 내면서 교수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고맙게 B를 줬고 B를 주면서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과목 이름이 미래 사회와 유망 직종이었어.
그래서 그럼 A 줘야지. 리포트를 내면 B를 주겠대. 그리고 아. 나중에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걸로 강의를 하셨더라고 한 주. 이런 애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강의 소재 쓰고 한 분은 D를 하시더라고. 아 상황 충분히 알겠다고. A, B, C, D도 괜찮겠냐고. 아 그 졸업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D 받고 그때 봄에 졸업했구나 맞다. 어차피 주실 거 C 주셔도 될 텐데. 딴 분들도 받아야 되니까 비율 있잖아. 그 배분해야 되는. 아 CD는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어이씨. 이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이씨. 그분 그게 C로 주지. 어이씨. 저도 어이씨. 다음 주에 이제 또 성적 매겨야 되는데 이런 C. A 비율하고 B 비율하고 CD 비율이 있더라고요. 에이. CD는 한 묶음이에요. 에이씨. 처음 알았네. C를 주셔도 됐을 텐데. 에이씨. 응. 신나게 한다. 에이씨. 예,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봐서 예, 도영님이 하고 싶었던 거를 해봤으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시험 볼 때 KBS 시험 볼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나중에 사장이 되고 CEO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건 지금도 물론 불안정하긴 해요. 내일이 불안정하고 한 달 뒤가 불안정하고 이러긴 한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풍운하 같지만 그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군요. 네. 그 와중에 안정적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야겠죠 또.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재가 또 있네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순간이동 능력 대 타임머신 능력. 갈까요? 하나, 둘, 셋. 순간이동. 타임머신.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네 계속. 네. 왜요? 나 아까 질문과 바로 이어지는데 여행을 시간이 없어 못 가는 것 같은데 타임머신 해봤자 난 결국 성우될 거거든. 다시 돌아가서 후회되는 시간 가도 그 뭐 지나간 연인, 지나간 뭐 아픔들 그런 뭐 사람과의 인연 그런 걸 돌릴 수는 있겠지만 직업을 돌릴 땐 결국은 이거 해도 난 타임머신을 가도 성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순간이동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의미에서 타임머신인 게 과거는 충분히 후회 없게 살았다고 나름 생각해요. 앞으로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보겠다고? 미래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해서. 그거 알고 나면 이게 애매하지 않을까? 그걸 하려고 진짜 의도적으로 막 맞추기도 하고 안 될까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안 되면 잘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테고 잘 되고 있다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구나라고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예, 한 20년쯤 뒤면 어떨까 갔다 오는 그 시기가. 난 과거론 가고 싶은 생각 많이 했는데 과거에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가 가서 못 많았거든.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못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간다면 미래 혹은 과거. 난 과거로 가서 난 사실 과거에 있는 나한테 그냥 가서 이것저것 힘들었던 시기가 많아서 내 지금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사실 20대도 싫었거든. 전속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30대부터가 좋았다. 그래서 안 돌아갈래요. 지금 KBS 47기 새로 뽑히고 7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한 달 딱 지났는데 2달이 딱 되어 가는데 마찬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을라나 그 친구들도. 어제 아침에 녹음하고 왔거든요. 걔들하고. 뭐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아니 근데 우리 때 생각하고 지금은 편할 거야라는 거는 지금 애들한테는 또 아니니까. 그치, 지금한테는 그들이 있는 지금 그렇죠. 세상이 전부지 비교할 게 없으니까 맞아요. 똑같이 힘들 거예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로또 번호 알려주기 아니면 위험한 사고들 미리 알려주기. 하나, 둘, 셋. 위험한 로또 사고들. 번호. 이제 계속 엇갈린다. 자, 마치 다르게 가기로 짠 것처럼 위험한 사고들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이유는 좀 약간 계산적으로 가보죠. 로또 1등 이제는 사람이 모으기에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죠. 100억대가 아니잖아. 재수가 좋아서 되는 거지만 그 재수가 좋음 중에 없으면 10억 초반대도 있잖아. 10억 초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로또라는 거 자체가 근데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메가로또 미국 걸로 봐야 국내 로또 기준. 1000억 그런 거 해야 되나? 국내 로또 기준. 근데 이게 너무 낮아져서
아니 그러면 나 그냥 이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로또란 거는 그 정도 금액 아니잖아요. 못해도 4-50억 아니에요? 우리가 초창기에 아. 했던? 그런데 지금은 평균이 10억 정도라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형 로또 왜였어요? 왜 했냐면 여기 지금 딴 얘기는 없어요. 로또 번호 알려주겠지 한 번만이라는 얘기 없잖아. 어? 과거에 나 아닌데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인데? 한마디로 회차별로 다 알려주면 된다. 그럼 이 한마디가 내가 한마디 해줄게. 자, 나- 이거 나눔- 1년치야. 나눔 로또 1회부터 오늘 몇이야? 나눔 로또 나눔 로또 1회부터 오늘까지의 회차야. 하다못해 한 1년치만 알려줘도 와 미쳤다. 1027회 차야. 그럼 10억만 쳐도 만억 1조다. 그럼 괜찮죠. 1회차 때 가가지고 음. 1027회까지의 번호야. 한마디 했네. 됐네. 나도 그럼 로또 번호지. 저는 그래서 단서가 따로 없으니까 로또 번호 알려줄게. 아니야 이거 룰브레이커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여튼 사고는 또 알게 되면 네. 아팠던 기억들이 성장을 시키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멈추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팠던 기억들. 그런 네. 것들을 좀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면 좀 더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의 남도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두 가지 재미를 팬분들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밸런스 게임을 여기서 끝을 내고요. 네. 혹시 와중에 기억에 남은 밸런스 게임이 있으셨어요? 저는 아까 이제 시간 이동 능력과 이제 타임머신이었잖아요. 순간 이동 능력과 네. 순간 이동이 워낙 요즘 여행에 대한 시간과 공간 제약이 많잖아요. 뭐 지금의 이제 뭐 다양한 뭐 이렇게 상황들도 그렇지만 그런 네. 걸 떠나서 아까 저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순간 이동 능력이 아닌가. 자, 그래서 초능력이 이렇게 생긴다면 순간이동 능력이 꼭 남도형님께 있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미래 갔다 오고 싶네요. 그래. 자, 다음인데요. 다음은 네. 남도형 성우님의 팬분들께서 써주신 팬 레터를 직접 읽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남도형 성우님께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님. 저는 작년 9월 달에 성우님의 팬이 된 학생입니다. 11개월 됐네. 그때 저는 한참 학업에 지쳐 있어 그 어떤 의욕도 없고 그렇게 좋아하던 덕질도 하기 귀찮아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들러보다 도영님의 유튜브 영상이 떴었어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임 쿠키런 킹덤의 쿠키 뽑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한번 보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진짜로 하하 웃어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도영님의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도영님의 정보도 이것저것 알게 되었어요. 뭐랄까 그땐 정말 오랜만에 하는 덕질이었고 덕질로 인해 즐거운 감정도 오랜만에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점점 남도영 성우님을 팬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숙제까지 미루며 도영님 라방을 보기도 하고 도영님이 불러주신 노래도 듣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학업으로 힘들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우울한 하루만 보내고 있었는데 도영님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마다 도영님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 영상, 게임을 하며 도영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도영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이 팬레터로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했어요. 도영님, 남도영 성우님이 참 뭉클한 말이네요. 도영님, 남도영 성우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님 덕분에 많은 블루베리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저희 블루베리들은 항상 도영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다들 도영님을 정말 좋아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그러니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아우. 오, 어떠셔요? 네, 우선 블루베리는 제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명칭이고요. 네. 8, 9개월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네, 제가 그래도 조금 도움을 드렸다니 앞으로 8, 9개월이 아니고 8년, 9년 이렇게 계속 뭔가 힘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우, 앞으로 감사합니다. 80년 함께 가시죠. 야, 살아있냐? 도영님이 남도형 성우님이 돼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멋있네. 네. 멋진 말을 써주셨네. 와, 표현이 너무 되게 신기한 표현이다. 성우들 운명이셨고 도영님을 만날 운명이셨던 이 사연자님이신 걸로. 자, 두 분은 운명이시네. 참 2005년 11월에 12월에 종각 횟집에서 만났던 승철님과
우리 사전 모임 때 그 시간이 기분이 묘하네요, 진짜. 우리가 그 장소에 한번 또 갈 일부러라도 한번 만들어서 갈 날이 음.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민혁이 형하고도 내 방송에 음. 민혁이 형하고 소희 누나가 이제 그 원신하고 쿠키랑 형님이 한 번씩 나왔거든. 똑같은 얘기를 다 했어. 그건 내가 꼭 만들 겁니다. 20년 차쯤, 3년 쯤 뒤. 그죠? 뭐 그 정도 한번 아니어도 해볼까? 제가 한번 좀 시국이 좀 편해지면 음. 그때는 꼭 제가 막내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네. 막내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DJ 하면서 팬 레터 참 많이 읽어드리게 되고 또 읽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소리내서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많이 없죠, 사실. 아직도 감사하게도 종이로 실제 이제 편지를 택배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네네. 그거를 읽을 때는 속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읽진 않죠. 읽는 일이 아니죠. 아마 이렇게 팬분께서도 도영님이 소리내서 본인의 사연, 편지글, 팬레터를 읽어주시는 걸 되게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삭막하기도 한데 팬레터를 통해서 팬분들의 사랑 이렇게 느낄 때가 되면 그만큼 이 순간만큼이라도 아주 따뜻해지고 감동이 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우된 보람이 또 완벽하게 느껴지기도 하시죠. 그러게요. 성우들은 네, 우리 팬 레터 보내주신 팬분의 마음처럼 요럴 때 힘들다가도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정말 팬 여러분께서 우리 도영님께 주신 사랑, 응원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도영 성우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도영님, 네. 백득밤,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출연해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처음에는 어감이 어떤 느낌인지 를 몰랐어요. 뭔가 문득 번뜩 막 뭔가 번쩍하는 그런 방송인가 그랬는데 우선은 지금 연차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동기들이 많이 곳곳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면 인제 항상 고참일 때가 많고 그쵸. 나이가 아직도 감사하게도 조금 저는 그래도 쪼끔은 적다 보니까 후배들이 나이가 많으면서도 후배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아직은 좀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어른이 됐다?'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요즘이어서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랑 했던 승철이 형, 지금 같이 했던 형님, 또 민혁이 형님, 소희 누나 이렇게 다들 만나 보면 또 안 만났던 동기들이 너무 많지만 보면서 지나간 시간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요즘이었는데 요번이 유독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랬던 당사자와 어떤 뭐 제가 한다면 게임이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그거를 매개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온전히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저도 낯선 나이를 먹었고 이제 내가 형들을 바라볼 때 그 나이가 내가 돼 보니까 되게 희한하다는 게 뭐냐면 나도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달라진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없더라고, 달라진 게. 그래서 뭔가 요즘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감회했고 과거에 그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던 시간이 많았는데 요번에 그거에 대한 진솔한 생각도 아쉬웠던, 또 추억을 하고 어디 말하지 못했던,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정말 지나간 후배한테 얘기하면 아유 저 선배 저것도 옛날 이야기, 저 자기 추억에 젖어가지고 또 얘기하네. 그럴 만한 시기인데 이때 저에게 담겨있던 이 많은 속내, 그때 뭐 감정들을 다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기분이 감사합니다. 좋네요. 와, 요즘 많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굉장히 큰 기운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오셔서 또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심으로 지난 시간을 잠깐 돌아봤을 때 미소 띄일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얘기, 속 얘기 이렇게 꺼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길,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자,
그러면 안녕.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사이먼 사이네익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말해보자면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강의 영상을 보고 한동안 코끼리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저와 같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는 다르게 계속 코끼리가 생각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시겠죠? 뇌는 무언가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은 말은 오히려 강조해서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보다는 어떤 것을 해라 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긍정적인 말들이 강조가 돼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쯤에서 제가 작은 마법을 하나 부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라디오를 즐겁게 듣고 나서 이불 속에 누워서 눈을 감고는 편안한 잠자리에 드세요. 꿈조차 침범할 수 없는 아주 편안한 잠을 자고요. 또 밝아올 아침을 행복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밥도 꼭 챙겨 먹고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도 힘내자고, 멋진 하루 보내자고 스스로 우쭈쭈도 해주시고요. 오늘 즐거웠던 것처럼 내일도 꼭 행복하세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행복은 정말 꼭 옵니다. 저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꼭 닿기를 바라면서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밤 보내세요.